오늘은 보는 사람에 따라 명작이라 칭송하기도 하지만 저런 걸 왜 보냐고 말하기도 하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소설 5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소설은 영웅 따윈 개나조입니다. 키워드는 답답한 주인공, 수저바의 주인공, 주인공 빼고 다 멋쟁입니다. 메모라이즈와 탄식의 재림을 연재하신 로유진 작가님의 후속작으로 탄탄한 팬층을 가진 작가님인데 처음 연재할 때부터 같은 작가가 맞냐, 전개가 왜 이러냐 믿고 보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말이 많았던 소설이죠. 당시에 전 군대에 있을 때인데도 커뮤니티 글에서 로유진 작가님 신작이 나왔는데 초반 전개가 너무 이상하다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 연재 시작 3달 만에 소설 초반부를 대대적으로 수정한 뒤에는 그나마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사실 기본적인 플롯 자체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대대로 영웅의 핏줄을 타고난 주인공이 다른 차원에 대해 모르고 살다가 행방불명된 형을 찾기 위해 다른 차원으로 파견되는데 기본적인 스토리가 전 차원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그 경력직 영웅들이 다른 위기에 빠진 차원을 구원하기 위해 파견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주인공이 다른 차원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이 자신의 형을 찾기 위해 가다 보니 다른 캐릭터들은 전부 다 산전수전 겪은 경력직이고 주인공만 완전 신입이면서 마음가짐조차 다르니 이 상황에서 주인공이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자라면 그게 개연성이 없는 거죠. 이러한 점 때문에 도저히 주인공 때문에 못 보겠다란 평과 답답하지만 그 개연성이 좋기 때문에 재미있다란 평이 나뉘는 소설이죠. 기본적으로 로유진 작가님이 억제 RM 때문에 저평가를 받아서 그렇지 전투씬 자체는 꽤 잘 쓰시는 분이기도 하고 세계관도 전작과 연계되어서 호불호가 갈려서 그렇지 세 작품 모두 꽤나 탄탄하게 잘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마냥 고구마만 있는 건 아니고 주인공이 다이아 수저에다가 특별한 능력도 타고나고 집안빨로 얻은 치트 아이템도 있어서 시원할 때는 시원한데 주인공의 소시민적인 성격은 잘 안 바뀌죠. 주인공 성격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소설은 나 혼자 소드마스터입니다. 키워드는 투머치 토커물, 먼치킨물, 하렘물입니다. 착각물계의 할아버지 뻘인 영웅 마왕 악당을 쓰셨던 무영자 작가님의 최신작인데 마법과 성자, 정령 등등 판타이적 요소가 현대 지구에 섞인 세계관에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소드마스터인 주인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로 보다 보면 세계관이 엄청나게 탄탄하고 주인공은 소드마스터인데 다른 소설에서 툭하면 죽어나가는 나약한 소드마스터가 아니고 말 그대로 먼치킨이라 할 만한 존재입니다. 세계관도 잘 짜놓았고 캐릭터들도 개성있고 전체적으로 꽤나 좋은 수작이라 할 수 있는 소설인데 단 한 가지 치명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모든 등장인물들이 투머치 토커라는 겁니다. 특히 싸움만 시작하면 하라는 싸움은 안하고 서로 대화만 수십 페이지씩 주고받고 있죠. 전투씬이 죄다 서로 대화하느라고 1화 만에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그 대화가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세계관을 설명하고 파워 밸런스를 설명해서 자잘한 개연성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목숨을 건 싸움 도중에도 말을 끊이지 않고 해서 보다 보면 이놈들이 싸우는 건지 만담을 하는 건지 헷갈리죠. 뭐 그래도 전개가 느려도 많은 설명을 해서 개연성이 탄탄한 걸 좋아하시면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소설에서는 그냥 소설적 허용으로 넘기고 빠른 전개를 위해 생략하는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세 번째 소설은 세상은 게임이 아니다입니다. 키워드는 극도의 피폐물, 미친 개연성, 현실적인 소설입니다. 작가님이 글 쓰다가 전개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모가 왔다는 전설의 소설. 하지만 그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작이라 불리는 신기한 소설인데 소설 전개에서 피폐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예전에 보기 힘든 충격적인 소설로 15일 뒤 석화 풀리는 용사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묻더군요. 이 소설이 석화 용사보다 피폐물이냐고. 그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석화용사의 피폐 농도는 이 소설에 못 비빈다고. 사실 이 소설이 왜 피폐물인지는 딱 이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게이트 사태가 발생한 지구에서 인류는 괴물들에게 승리하고 평화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순간 최종 보스와 함께 주인공은 회귀합니다. 일반적인 소설은 주인공이 실패하고 회귀를 하는데 이 소설은 주인공이 승리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했는데 회귀하죠. 그리고 1화부터 전개가 죽은 한 역해의 시신을 보고 이 여자는 세계를 구한 영웅이었으며 희망이었다고 말합니다. 최종 보스가 회귀해서 미래의 인류의 희망을 제거한 거죠. 그리고 그 뒤 전개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 뒤로 10수화를 과거 회상을 하며 이 역해가 얼마나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주인공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1화에서 이미 죽여놓고 말이죠. 그 뒤에도 충격적인 전개는 이어지는데 이런 독극물을 왜 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설엔 그걸 덮을 정도의 작품성이 있습니다. 제목의 의미, 세상은 게임이 아니다. 다른 소설에서
세상에서 희망차고 언제나 주인공이 이기고 선한 자는 모두가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는 게임과 같은 비현실에나 있다고. 진짜 현실은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개로 개연성이 엄청난 스토리를 보여주죠. 뭐 그걸 감안해도 피폐 농도가 너무 진하지만요. 현실적인 소설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만 봐야 하는 소설입니다. 네 번째 소설은 공주는 죽어서 키운다입니다. 키워드는 무한 회기물, 무한 고통물, 무한 고구마물입니다. 살짝만 고구마가 나오면 전개가 고구마다, 재미없다, 사이다는 언제 나오나 외치는 사이다 패스들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만들고 싶어지는 진짜 고구마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소설로, 소설이 도전을 계속 반복하는 무한 회기물인데 보다 보면 이게 도전을 보여주는 건지 이번엔 어떻게 끔찍하게 망할지 보여주는 건지 헷갈리는 소설이죠. 소설에서 금기시되는 요소는 전부 때려박아 놓았는데 그럼 이번에는 또 이걸 왜 보냐? 앞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세계관에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떡밥 회수도 잘하고 숨겨진 반전도 많고 무엇보다 주인공 빼고 나머지 인물들 지능이 대단합니다. 문제는 주인공 빼고라는 건데 설정상 주인공은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페인이라 멍청한데 주인공이 스토리 전개상 맞이해야 하는 적들은 주인공을 가지고 놀 정도로 똑똑하죠. 그걸 수없이 많은 실패를 반복하며 실패 속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피폐물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무한 회기물로 주인공과 일행이 겪은 끔찍한 일들은 회기를 통해 전부 없었던 일이 되긴 합니다. 보다 보면 캐릭터들이 그만 고통받고 빨리 이번 회차 리셋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물론 조연들의 기억에선 없었던 일이 되지만 주인공과 우리 독자들 머릿속에는 남아있지만요. 고구마 소설을 너무 좋아하거나 다른 소설을 보면서 전개가 답답한 경우가 많다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번 보고 가시면 다른 작가님들의 소설은 언제나 감사하며 소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작품은 토이카 작가님의 소설들입니다. 키워드는 라노벨식 하렘, 패러디 개그, 가벼운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한 소설이 아닌 작가님의 작품들인데 호불호 갈리는 소설 꼽는데 이분 작품들을 뺄 수는 없죠. 연재한 소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작가님인데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앞에서는 고구마와 피폐물적인 요소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다면 이번에는 소설이 너무 가볍고 라노벨식 구성을 가지고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로 주인공에게 여러 여자가 자기적으로 엮이는 라노벨식 하렘은 기본이며 등장인물들 텐션이 전체적으로 높아 가벼운 분위기에서 소설이 전개되며 개그도 엄청 많은 소설들이죠. 주인공들은 대부분 성장을 먼치킨이며 강해지는 속도도 빠르고 언제나 주인공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만 발생해 전개에서 고구마나 답답한 부분은 없고 어두운 요소도 없어 일본 라노벨에 익숙하면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즐기기엔 또 괜찮은 소설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 때문에 개연성이나 등장인물 감정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보는 작가님이기도 하죠. 국산 웹소설을 보기 전에 일본 라이트 노벨을 보시던 분들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호불호가 갈리는 소설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호불호가 심한 소설은 뭐가 있나요?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죠.